안녕 예빈아.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외세 친일과 조선의 대항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네. 예빈이 병인양요라든지 신민양요 들어봤나요? 네. 혹시 그러면은 잠깐 병인양요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을까? 네. 음. 천주교의 확대를 막기 위해 프랑스 선교사를 비롯한 천주교 신자들을 처벌하는 사건을 병인양요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천주교의 박해 사건. 혹시 이게 대해 좀 내용을 알아요? 아니요. 우리가 조선 후기 때 보면요. 천주교가 백성들 사이에는 널리 퍼지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나라에서는 이 천주교를 막았단 말이죠. 네. 왜 그랬을까요? 천주교는 나라에서 바르지 못하고 생각하여서입니다. 예, 뭔가 자신감이 좀 없군요. 예, 조선 사회는요, 예빈이도 알지만 신분이 엄격히 구분되는 사회였잖아요. 네. 근데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는요, 천주교에서 보면요, 이게 있거든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평등하다는 거예요. 이런 평등이라는 것은 당시 신분제가 구별되어 있는 조선 사회에는 매우 위협적인, 어찌 보면요, 아주 위험한 요소였다고 봐져요. 백성들은 좋죠. 하지만 양반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한순간은요, 이제 이것을 빌미해서 어떻게 하면 천주교를 몰아낼까 하다가요, 천주교는 내용 너무 좋았는데 양반들이 이렇게 했죠. 천주교는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천주교는 나라를 물랑케 하는 종교이다 해가지고 천주교를 우리나라에서 물리치기 위해서요, 당시의 신자들요, 다시 말해서 천주교에는 선교사를 비롯해서요, 천주교의 신자들을 처벌하는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프랑스는요, 이제 그 조선의 책임을 묻는 곳을 강화도를 침략했는데요. 알지만 이미 이상하잖아요.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프랑스가 이제 조선의 이 구실을 물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프랑스가 우리나라에 이제 뭐예요? 침략하기 위해 개입을 하기 시작한 거죠. 지난 시간 이어서 이 양선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병인 양요는 그 뒤에 이어지죠. 네. 이 부분 한번 읽어줄래요? 양원수 장군이 이끄는 조선군에 패하여 결국 쫓겨가게 되었다. 네, 맞아요. 양원수 장군에게요, 이 프랑스 군은요, 1개월 동안요, 강화도를 점령하고 약탈을 일삼았지만요, 조선을 지키는요, 양원수 장군이 이끄는 군대에게요, 결국은요, 전쟁에서 패해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 사건의 이름하여 우리가 뭘 한다고요? 병인양요라고 합니다. 네, 그래요. 하지만 이걸로 이제 외세의 침입은 끝났을까요? 아니요. 그렇죠. 이제 본격화되어져요. 자, 보면요, 프랑스와 여기 한번 좀 꺼줄래요? 예, 여기요. 프랑스와 싸움이 있기 전 미국 상선이 통상을 요구하는 일이 있었대요. 이때 미국 상선은 통상을 거부하는 사신을 가두고 포를 쏘며 행패를 부렸어요. 이에 분노한 백성들은 미국 상선을 불태워 침몰시켰다는 거예요. 잘했죠? 네. 하지만 이로 말미암아서요, 몇 년 뒤 미국은요, 이걸 빌미 삼아서요, 군함을 보내었어요. 강화도에요, 공격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야, 밑에 보이는 포 보이죠? 네. 이때 보이는 포도요, 그 당시에 사용되었던 포라고 합니다. 하지만 어제현 장군을 비롯한 조선군은요, 목숨을 걸고 미국 군대에 맞서 싸워서요,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요, 결국 어찌 됩니까? 전쟁에 물리치게 됩니다. 이름을 한다고요? 신미양요라고 합니다. 네, 어때요? 외세의 침입에도 굴하지 않는 우리 조상들의 그러한 대항, 용기, 대단하죠? 네. 네, 그래요. 그럼 다음 또 우리 넘어가 볼까요? 네. 예빈아, 지금 보니까 어떤 비석이 보이네? 네. 이 비석이 뭐야, 이름이? 척합이라고 합니다. 척합이라고요? 척합이 하면은 어떤 걸 말해요? 척합이는 서양 오랑캐가 침범하였을 때 싸우지 않음을
곧 화해하자는 것이요 화해를 주장하는 것은 나라를 파는 것이다 라는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아, 그럼 이 척하비는요 누가 세웠어요? 아니다. 맞아요. 흥성대원군. 흥성대원군이 세웠어요. 다시 말해서 두 차례나 이렇게 뭐 프랑스나요, 미국의 서양을 침입하는 조선은요 더더욱이나 서양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흥성대원군은요 한양과 전국 각지에 서양과의 통상을 금지하는 글을 새긴요 뭘 세웠다고요? 촉합이를 글을 세웠어요. 세웠습니다. 서양의 침략을요 백성들에게요 만백성을 일깨우고요 서양과 교류하지 않겠다는 생각을요 더욱 단호하게 하였던 거예요. 자, 하지만 어때요? 여기서 보면요 하나를 얻게 되면 하나를 또 잃게 되는 것도 있잖아요. 네, 그 당시에요. 이제 조선이 나라가 알지만 실학사상 알죠? 아니요. 실학사상 기억 안 나요? 실학. 백성을 이롭게 하기 위한 학문. 네, 벌써 까마귀 고기를 먹었구나. 예. 조선 후기에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나라가 잘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백성들을 가난으로부터 구제할까라는 그런 이제 사회적인 움직임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예, 거기서 보면요, 우리가 아는 정약용이라든지 박제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왔어요. 나라가 부강해지려면은 어떻게 해요? 서양가와 교역을 해야 된다. 상공업을 해가지고요. 서양의 좋은 과학과 기술을 우리가 받아들여가지고 우리나라를 더 부강해야 한다는 것이요. 그 당시에 실학자들의 주장이었어요. 그래서 일부는요 청나라 가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은요 저 아라비아 상인과 교육을 많이 활발하게 하셨는데요. 근데 갑자기 흥성대원군이 어때요? 이런 교육을 하자 말자 하지 말자. 하지 말자는 거예요. 과연 이래 되면 우리나라가 양갈래가 있었어요.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나라가 잘 살려면요 이렇게 무역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요 다른 나라의 과학과 기술을 받아들였어요. 우리나라도 빨리 나로도 쏘아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면요 프랑스와 미국하고요 교역을 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와도 안 하겠다는 말이에요. 일본, 청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양반들은요 뭐예요? 경계하자는 거. 양반은 반반 나뉘어졌어요. 지금 말하면 뭐예요? 당쟁이 나눠지게 된 거예요. 만약 예빈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저였다면 다른 나라랑 같이 교류를 하고 통상도 하면서 백성들에게 더 좋은 것도 주고 하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근데 선생님의 또 입장은요, 또 달랐어요. 왜냐면은 흥성대원군이 진짜 힘들었단 말이에요.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뭐예요? 흥성대원군이 뭘 쥐고 있어요? 권력을 쥐고 있잖아요. 왕의 아버지로서요. 실세잖아요. 세도 정치질이 가라는 거예요. 완전히. 흥성대원군이 밑보이면요. 바로요. 목이 날아가요. 무섭죠? 네, 네, 그래요. 그래서 흥성대원군이 권력을 잡고 있을 때는요. 어느 나라와도요. 조선은 통상할 수 없었대요. 그런데요. 반대 있잖아요. 이때요. 일본은 어떻게 된 줄 알아요? 미국하고요. 통상을 해버려요. 그리고 그때 일본은요. 미국으로부터요. 과학기술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요. 일본은요. 우리나라보다요. 그때부터 일본은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는요. 발전에 거듭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거예요. 자, 이것은 별도의 이야기인데 하여튼 흥성대원군이 물러나자요. 외국과의 통상이 필요한 주장이 더욱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네. 그럼 우리가 또 다음을 한번 가볼까요? 네, 자, 예빈이. 네. 예빈이는 만약에 내가 흥성대원군이었다면 네, 분명히 앞전에 이제 외국과의 통상을 해서 나라도 안정되면서 밖으로 발전하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 당시에 그것을 바랬던 그 실학자들이라든지 지식인도 있었지만요. 흥성대원군에서는 통하지가 않았었어요. 그런 동안에 일본은 어떻게 했다고요? 미국과 통상을 하였습니다. 예, 미국뿐만이 아니고요. 청나라 여러 세계의 일본은 어떻게 했냐면요.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일본은요. 외국의 새로운 것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요. 일본은요. 막부 정치를 물리치면서요. 그때부터 발전하기 시작해요. 네. 하지만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흥승대원군이 오랜 시간을 조선을 다스리고요. 그동안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요. 일본이 힘이 강해졌어요. 한번 볼까요? 네. 일본은 응. 네. 일본은 운요라는 군함을 보내어 강화도 초지진 근처에 닻을 내리고 바다 깊이를 재어보는 등 의도적으로 조선군을 자극하였다. 네, 이 보세요. 참 놀라운 게 있는데요. 일본은요, 자 뭐예요? 운요라는 군함을 보냈어요. 이제 일본이 뭐예요? 일본이 배를 보세요. 운요 배 보이죠? 배, 그렇죠? 배를 보이죠? 이 배를 보면요, 예, 배가 보이는데 이 배가요 옛날에 이 이양선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네. 예, 일본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요 비싼 돈을 주고요 영국에서 뭘 샀다고요? 배를 샀다. 예, 군함을 샀어요. 군함을 전쟁할 수 있는 샀다. 군함을요. 그리고 일본이 힘을 기르니까 어떻게 했어요? 마찬가지로 미국과요 프랑스 못지않게 우리나라에 이제 침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간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식량들을 같이 가면서 이제 욕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그 초지진 근처에 와가지고요 우리나라 바다 깊이를 재어봐요. 이거 보면 조선군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요. 이게 뭐예요? 쉽게 말해서요 싸움을 거는 시비를 건 거예요. 시비를. 친구들과 관계에서 싸울 때면 시비를 걸잖아요. 네. 이 시비에 조선군이 어찌 됐어요? 화가 났어요. 대응했어요. 대포를 쏘았어요. 쏘았어요. 그리고 뭐예요? 운요는요 피해를 많이 입은 척하면서요 돌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걸 빌미로 일본은 뭐예요? 우리한테요? 통상 조약을 맺을 것을 요구하였다. 순 도둑놈들이죠. 네. 자기네들이 사움을 걸어 놓고 우리한테 뭐야 이제 너그가 우리한테 큰 피해를 줬으니까 돈 갚아라는 거예요. 당시로서는요 생각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을 불렀대요. 뭐예요? 하지만 이렇게 뭐예요? 일본의 요구가요 조선에 계속 들어오는 거 결국 뭐예요? 일본은 우리한테 뭘 요구하는 거예요? 교류. 예, 교류하자는 거예요. 하지만 이 교류가 정말로 뭐야? 일본 교류가 말 그대로 서양의 우스문물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었을까? 아니요. 아니, 그지? 아니야, 순 거짓말이었어. 이네들은 우리 조선을 침범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보고는 좋은 의도로 얘기했지만, 하지만 그 나라에서도 뭐예요? 우리나라에도 그러면서 뭐야? 그러면 그나마도 우리가 통상을 하자는 또 입장과 안 된다는 입장이 반반 나뉘어졌대요. 하지만 결국 어찌 될까요? 일본에요 외압에 못 이겨서요 결국은 강화도에서요 조약을 맺게 됐다는 겁니다. 그 이름이 뭐라고요? 강화도 조약입니다. 네, 강화도 조약 내용 보면요 기가 차요. 예, 강화도 조약 내용을 어떻게 보냐면요 강화도 조약은요 일본에 유리한 내용은요 많이 담겨 있고요 우리 조선의 권리는요 나타나 있잖아요 불평등 조약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 내용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 부분 우리가 다음 영상으로 준비할까요? 네.